안녕하십니까. 제 11주차 비대면 수업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복지와 가족복지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여성복지에는 먼저 여성인권의 이슈,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복지의 문제점,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 관련법, 여성복지의 이제 과제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성 인권의 이슈, 21세기는 이제 여성 인력의 개발과 투입 속도가 국력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국가는 여성들이 이전과 다른 수준에서 경제, 사회, 정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새로운 정신적, 기능적 능력을 개발해 내야 합니다. 여성복지 정책의 방향,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서 여성의 자활 의지와 자활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여성을 새로운 일자를 인도하여 이를 통해서 복지를 이루도록 돕는 생산적 여성복지 정책이 필수일 것입니다. 여성복지의 개념은 크게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넓은이 여성복지는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의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와 그의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개선해 나가는 모든 주체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의 여성복지는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로서 여성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자원의 재분배 노력들을 가리키며 이러한 여성복지 실체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복지의 문제점은 첫 번째, 제도의 포괄적 문제입니다. 한 인간은 출생의 사망에까지 각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와 위기 상황에 노출될 것이며 한 사회의 복지제도는 각 단계에 따라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와 위기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출생과 성장기의 의료, 영양 섭취, 유아교육 문제, 청소년기 학교교육, 의료, 영양, 사회화 문제, 청년기에서의 취업, 결혼, 정착 문제, 중년기 성장 발전, 실업과 재취업, 자녀 양육과 출가, 이혼과 재혼 문제, 장년기, 노년기 퇴직, 노후생활, 사망 등이 있게 됩니다. 여성 복지 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양성 불평등한 이데올로기와 노동시장 그리고 이에 기반한 복지체계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성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여성의 전 생애를 포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부자 복지제도는 아동기 이후 노년기 이전의 여성, 그 중에서도 여보 여성만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어서 여성의 전 생에 걸친 보완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같은데요. 오늘날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 경력 발전의 경로를 남성과 함께 걷고 있거나 적어도 취업해서 자신만의 사회적 경력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남성 역시 결혼, 육아, 자녀 교육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서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평행성을 이루던가 취업의 경로가 결혼, 육아, 가사, 자녀 교육 경로에 대한 부담에 의해서 중단되는 경우도 흔하게 됩니다. 부녀복지 서비스, 위에 지적한 문제와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더불어서 취업과 결혼의 이중 부담에서 파생되는 여성에게 독특한 문제와 위기 상황에 대한 원조를 그 내용에 충실히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부자 복지 서비스는 보편적 생애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일반 여성의 위기 상황에는 상대적 무심한 반면에 이에 소외되었거나 일탈한 요보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 지원 사업이나 부녀지도 사업 혹은 성원 사업 등이 일반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위기 상황을 원재해주기 위한 복지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부자 복지는 여성의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과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며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여보 여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에 소홀해왔다고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모부자 복지 사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띠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여보 여성 중심의 사후치료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보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보 여성이 범죄되는 여성 중에서도 매우 제한된
범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복지 혜택의 적절성, 복지 혜택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중이 개인이 당면한 문제나 위기상을 극복하고 정상적이며 문화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인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 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자체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적절성을 살펴볼 수 없으므로 여보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부녀 상담 사업의 경우를 보면 위기 상황에 직면한 여성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 방안에 대한 원조를 제공해 주기에는 현재 상담시설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직접 좌우하는 부녀 상담원들 역시 수적으로 크게 부족하며 전문성 정도에도 문제가 있어 이들을 통하여 여보 여성의 예방과 선도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네 번째 복지 혜택의 재분배성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 사회복지 제도는 자유경쟁과 시장 논리에서 결과한 계층 간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것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계층 간의 불평등에 더하여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한 불평등 역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부녀복지 서비스는 이 두 가지 불평등을 완화해 줄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 외 극히 일부의 미혼모, 가출 여성, 윤락 여성에게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지원을 하거나 치료나 재활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낮은 수준의 서비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모호 또는 배우자로서 여성의 위치를 전제하는 가부장적인 사고에 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독립적이고 평등한 존재임을 인정하도록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빈곤에 대한 인식이나 가부장적인 이데올리가 변하지 않고는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여성복지 서비스를 확충하여 이중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체험, 여성복지 문제를 요약하면 현재 여성복지제도는 여성의 전 생에 걸친 위기 상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며 여보 여성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보 여성 중에서도 매우 제한된 범죄 여성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고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 경제적인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주지 못하는 것 등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제도의 확충 부분인데요. 현재 복지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현 복지체계로는 적절한 서비스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복지제도가 마련이 되옵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 남편이나 동거 남성으로부터 학대 시달린 여성, 근친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고 있는 여아들, 가정주부, 여성 노인 등 많은 여성들을 위한 현실적인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성복지 수혜자의 범위 확대 측면인데요. 우선 여보 여성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 여성으로 그 범위가 확대돼야 하겠으며 여보 여성의 범죄에 포함된 여성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주의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여부, 모부자 가정으로서 법이 규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로 생애 과정이 다양하고 심각한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이 전체 모부자 가정의 3분의 1을 넘는 3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도 경제적, 정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여성복지 서비스의 적절성 확보인데요. 일반 여성들이나 요보 여성들의 자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이며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성 중심적인 입장에서 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도시 여성뿐만 아니라 농어촌 여성들의 농업이나 어업 관련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경제활동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수급권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모자가정에 대한 생계보호나 시설보호의 수준 역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재분배 효과 제고인데요. 현재 부녀복지 서비스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의 2.5%, 1992년 현재 불가한 실정이어서 아동복지 35.5%나 노인복지 30.2%와 비교를 낮은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성복지 수준의 실정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와 더불어서 여성복지 부문의 예산을 늘려가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 관련법입니다.
먼저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노력이며 여성 억압이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적인 개입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정책과 비교해보면 여성 정책은 여성의 개인적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책, 즉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평등,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성별 분업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가족 정책은 가족을 강화하고 가족을 단위로하여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이 제대로 생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는 미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나눌 수 있고 여성 복지 실천, 또한 여성 복지 정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와 관련된 여성 정책으로 여성 정책의 개념보다 더 좁은 범위의 정책 내용들을 함축하는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여성복지 관련법에는 관련된 법이 있는데요. 여성기본발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성매매 말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보건법, 장애인도의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복지 서비스인데요. 먼저 시설보호 서비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성복지 서비스는 요보 여성과 일반 여성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시설의 이용 형태에 따라서 시설에 일시적 장기적으로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보호 서비스와 가정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정시설을 이용하며 거의 심신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오락의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용하게 되는 재가보호 서비스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복지 관련 기관으로 보면은 여성회관, 여성복지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복지의 과제는 이제 다음 같은데요. 여성차별의 철폐와 양성평등의 지향,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과 삶의 질에 관련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설 수용 여성 및 일반 여성의 욕구와 문제에 부응되는 전문화된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상담의 강화, 여성복지 상담원들의 상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남녀 평등 문화 확산, 교육과정의 양성 평등성 강화, 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지의 강화, 또한 여성복지 재생 확충, 여성복지 확충 발전을 위한 예산 편수 및 민간 안전망의 여성복지를 위한 재원 조달의 다원화, 또한 사회문화 분야 여성 참여 확대,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시스템의 구축, 정부와 능력 향상,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등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의 활성화와 관리자 교육 지원, 여성들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전문적 능력의 발휘 측면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는 이제 다음 같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가족복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가족복지 2의 사회문제로서의 가족복지,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치료 서비스, 가족복지 정책, 건강가정기본법, 가족복지의 지원기관, 가족복지의 과제 순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복지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자 합니다. 가족복지란 의미상으로는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 의미로서 가족복지는 조화로운 가족관계를 활성화시키고 가족생활에 지닌 적적인 가치를 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개개인의 건전한 인격 발달과 사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원조하는 모든 사회적 서비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의 의미로서는 가족복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족의 현 생활에 있어서 곤란, 즉 빈곤, 질병, 실업, 가족관계 붕괴, 행동상의 문제, 정신력 또는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서 가족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생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조직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광의적 측면에서의 가족복지는 가족 구성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사적 차원의 사회 공통적인 개입 노력 또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 개념은 다음 같은데요. 모토노무라는 가족복지 사업이란 가족이 사회로부터 기대되고 있는 고유의 기능, 즉 생시의 기능, 성적 욕구 충족의 기능, 자녀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 가족의 정서적 안정의 기능 및 공통의 가계 유지의 기능을 그 가족이 실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규 등은 가족복지란 가족 행복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 생활권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모든 노력,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김만두는 가족복지란 가족의 집단성을 확립하도록 하고 개개 가족 구성원의 인격의 성장과 발달을 원조하며 항상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적적인 적응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가족, 즉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가족으로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개하는 활동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펠드만과 쉐르츠는 가족복지란 전체로서의 가족은 물론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을 도모함을 목적하는 사회복지 한 분야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가족 문제 해결 및 예방하고 가족이란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신체, 심리, 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원조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유지, 발전을 목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가족복지 목표와 기능을 보면은 가족부의 목표는 가족의 안녕 도모, 가족원 간의 권리 보장과 평등, 새로운 가족 형태의 인정, 사회 문제의 근본 해결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개인과 가족의 복지, 자유 권리 보장, 정의, 사회적 통합, 효율성, 평등성을 그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 기능을 보면은 거적 측면을 보면은 경제대책, 직업대책, 주택책 등을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미적인 측면을 보면은 가족 내 관계의 부조정, 긴장관계, 가정 기능의 수행상의 문제, 가족 성원의 결손, 가족 성원의 심신장애 이런 부분들을 복지 서비스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고요. 결국 이제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기능의 변화와 가족 문제 양상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족복지 목적은 다음 같은데요. 가족복지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서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두면서 가족의 보호, 보장, 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가족복지 개념은 가족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생활상의 곤란함, 예컨대 빈곤, 질병, 실업 등에 대한 가족적 기능의 상실에 대한 기능 강화적 측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1차적인 사회성 훈련이 이루어지는 준거 집단으로 가족의 기능이 온전하게 수행될 때 사회적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관계가 원활하게 수통되지 못할 때 가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족 문제의 발생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족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족복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산과 소비의 경제적 기능, 종족보존과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성과 애정의 기능,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적 기능, 육체와 정신의 안정을 위한 보호와 휴식의 기능, 문화와 오락적 기능 등 가족의 고유의 기능을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수행하며 구성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원조하는 각자 역할과 관련된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인 사회복지의 실천 기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가족복지의 대상이 된 가족 문제의 유형으로서는 가정부라 가족 중 장애인의 문제, 아동 청소년 문제, 노인 부양 문제, 실업이나 빈곤 등 경제적 문제, 결손 가족의 문제, 가정 폭력의 문제, 가족 건강 악화의 문제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 문제로서의 가족 복지. 첫째, 경제적 문제로서 가족 소득의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남편의 실직 등으로 인한 가족 경제의 곤란은 가족 해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핵가족화, 주말 부부의 증가, 자녀 수의 감소, 주거 생활의 변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여성이 가족의 보호 기능을 담당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여성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능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서 기존의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생활 문화 양식의 변화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통제 능력과 통제 기능의 약화 측면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장유유서의 서열이 사회 저변에 흘러서 당연히 사회의 기초가 아닌 가정은 그 질서에 엄격히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사회와 정서적 지지의 기능 수행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의 혼란과 함께 그 문제가 가족 내 고스란히 전개되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대 간의 차이, 부부 불화, 부모 역할의 부족, 대화의 부족 등이 원활한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손가정의 증가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 사회 기능적 부분이 이러한 손실로 인해서 결손가정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실상 결손가족의 문제는 어느 한 가지의 단편적인 문제로 국한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회의 경제적인 면, 교육적인 면 등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직시되어 그것에 대한 문제가 다양하게 표출하게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손가족의 문제는 사회 1차 구성집단의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대두될 공산이 큰 만큼 사회 문제의 한 주요 원인이 된다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 문제는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가로막는 가장 1차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치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가족복지 실천 방법은 주로 가족치료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서의 가족 문제는 사회복지적 접근 방법으로 정책적 접근과 실천적 과제로서 사회 서비스의 기능 강화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담, 가족치료 등 주로 임상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치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가족 문제는 주로 가족 전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양상으로 문제가 없는 가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주로 가족 문제의 복합성을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 문제에 광범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족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가족치료적인 기술로는 보헨의 가족치료 이론으로서 인간 행동과 사회 문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가인 보헨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 중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전체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 그의 학문적인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가 치료 현장에서 만났던 정신병 환자의 대부분이 가족 중 어떤 구성원, 특히 어머니와 정서적 매우 불안정한 애정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의 치료 방법은 환자 개인이 아니라 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가족 전체로 보고 접근을 한 바 있습니다. 보이는 특히 가족 중에서도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문제 원인으로 보고 이를 자아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대인관계에 원만하지 못하며 평상시에는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정신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현의 가족치료는 문제를 보는 개인의 치료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치료 대상이 되며 정신병이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다른 구성원이 있다는 것을 치료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르츠의 구조적 가족치료, 어느 가정에서나 문제는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정신병이 발생한 개인이 속한 가정은 가족 역할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전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가정하고 그 사건과 관련 경계선이 뚜렷하지 못한 가족의 경우 구성원들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탓을 돌리고 괴로워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정은 혼돈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잦은 불화, 싸움, 가출 등으로 이어져 가족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티의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을 보면 가족 원만한 의사소통을 돕는 가족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사티아는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애정이 결핍되어 대화가 없고 서로의 감정을 돌보지 않을 때 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복 정책에 보면 가족복 정책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권위적 활동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복 정책의 기능을 보면은 가족복지를 실천한 양상에 따라서
거시적 제도적 방법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것은 가장 전통적인 개념적 구분 방법입니다. 캐무만과 칸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가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행하는 활동, 가족복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가가 행하는 정책 범주, 다른 여타의 목적을 위해서 가족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정책 범주를 가족복지의 정책 범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정책 영역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의미하고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출산율 증대, 아동의 건강 증진, 양육 부담의 감소, 성평등의 증진 측면이 있고요. 다양한 가족복 정책과 프로그램, 현금급여 프로그램, 고용정책, 주택정책, 영양 및 건강정책, 개발 사회적 서비스, 아동보호 및 발달 관련 서비스, 여성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의 수단인데요. 가족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넓은 사회,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 통제 수단입니다. 정책 결정을 위한 시각 혹은 기준인데요. 특정 사회 정책을 선택하거나 그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가족복지라는 관점을 적용하고 특정 정책을 범주하는 개념으로서 보다는 국가의 모든 사회 정책을 가족복지 정책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문만의 정의를 보면은 사회 내 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족복지라고 하는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정책 선택들입니다.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즉 가족 자체에 초점을 두고요. 가족복지 정책의 구체적 개념 범주는 사회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합의되는 유동적 개념 범주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최성재는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 전체 및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로 규정을 했습니다. 조홍식 등은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을 가족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를 다루더라 가족과 연계해서 다루는 정책, 가족 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반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면 가족법 정책은 가족들의 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직적인 노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현행 법 체계상 가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민법의 친족상속법, 모부자 가족의 지원을 위한 한부모 가족지원법, 가정폭력 관련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더해서 사회복지 관련법이 있으나 이는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변화하고 있는 가족 환경을 고려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동법은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5개장 3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서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센터는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건강가정서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합니다.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가정에 대한 방법 및 실태 파악,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 과목은 이제 다음 같은데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